안녕하세요. 문화재 까투리 동아리 박찬희, 권태율, 안리유, 은사야, 이지환, 김인석, 이정민입니다. 저희가 현재 문화재 안내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도산서원이다! 궁금하네? 봐야겠다. 엄마, 걸립이 뭐야? 아쿠 우리 아들 친문도 잘하네. 건립은 만들었다는 뜻이야. 엄마, 위패는 뭐야? 위패는 제사 때 사용한 것이야. 엄마, 그럼 향사는 뭔데요? 창사는 제사 아니야? 엄마, 그럼 동치병은 뭐예요? 편액은 뭐예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미안해. 그냥 가자. 그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상황일 겁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학년 문화재 조사 발표 수업 시간. 현재 문화재 안내판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한자가 많아 어렵고, 둘째, 모르는 단어가 많아 이해가 되지 않고, 셋째, 재미가 없고, 넷째, 글자가 많아 읽기 싫다 했습니다. 현재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한 결과 저희와 같은 의견이었으며,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설명해달라고 할 때 정확한 뜻을 몰라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문화재청 사이트도 몇몇 유명 문화재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문화재를 알아보려고 클릭하면 성인들이 보는 일반 문화재청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각종 자료들도 2014년부터는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동시 경상북도 문화재 사이트에는 어린이를 위한 설명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만 문화재 안내판에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능력에 따른 배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문화재 제청에서는 2018년부터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안내판, 정확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안동시청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시민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고등학생들이 시민자문단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문화재 안내판 설명글이 고등학생 수준에 맞춰진다는 것과 둘째, 단순히 레슨 피드백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개선된 문화재 안내판이 우리 초등학생에게 쉽게 다가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한자와 낱말이 많고 재미도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목적,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 안내판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용 문화재 안내판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작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한자와 어려운 단어는 줄이거나 우리말로 풀어 쓰고 기존 안내판 정보를 최대한 담는다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1차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 2학년,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에서 기존 안내판이 더 쉽게 이해된다고 하는 설문 결과가 나와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학년은 글자 자체를 읽기 힘들어한다는 것과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시각적 효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2차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문장은 더 간단히 하고 그림과 영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차 설문 결과 개선안이 더 쉽게 이해되고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몇 개의 예시 자료를 더 만들고 어린이 문화재 안내판이 필요한 이유, 구체적인 모습, 기대된 효과 등 저희가 탐구했던 내용을 담아 제안서로 만들어 발송하였습니다. 이게 그 제안서입니다. 우리의 최초 제안은 기존 문화재 안내판 옆에 어린이용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해주세요 였습니다. 일주일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등 제안에 대해 많은 감사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안동시청의 제안으로 시민자문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초 제안, 즉 어린이용 문화재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제안은 규정과 예산 문제로 힘들다는 시청 측의 의견에 동의했고 대신 어린이용 설명 QR코드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배 사원의 시나리오를 내받았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시청 전문가의 피드백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청에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걸친 상호 피드백을 거쳐 최종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12월 드디어 후계사원에 우리와 시청이 협력해서 만든 어린이용 설명 QR코드가 부착되었습니다. 많은 신문사와 인터넷 보도자료가 나왔고 시청 담당자의 라디오 인터뷰, 시민의 반응,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안내서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어린이용 QR코드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2021년 5월 안동시청에 직접 찾아가 올해 계획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문화재 4개소에 어린이용 설명 QR코드 부착을 제안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우리의 제안을 정책으로 추진할 뜻을 가지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천과 도산서원, 병산서원, 화해마을 4곳을 답사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몇 차례 시청 전문가의 피드백을 거쳐 시나리오를 완성하였습니다. 영상 제작과 나레이션 녹음에도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영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영상 감독님께 전달하는 등 몇 차례 피드백을 거쳐 영상을 완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드디어 문화재 4곳에 어린이용 설명 QR코드가 부착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산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산서원은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따라오세요. 서원은 조선시대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와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서원에서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제사도 함께 지냈답니다. 공부와 제사를 함께 했던 곳이죠. 도산서원은 태계 이왕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상덕사와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였던 종교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돈 1000원 지폐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태계여왕입니다. 그리고 1000원 지폐 뒷면에는 도산서원의 처음 모습이었던 도산서당의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꺼내서 한번 살펴보세요. 태계이왕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교육자랍니다. 태계이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 곳이 아닌 평범한 일상생활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배운 것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수백 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가르침이지 않나요? 이번 문화재 안내판 사회참여 활동은 단순히 제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에 있어서 시청과 협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접 개선해 활동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사례를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배움의 권리를 찾아가는 이 작은 발걸음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라이브 한마디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자들 개도타운 화면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2년 동안 해온 활동이 실제로 돼서 너무 기쁘고 뿌듯했고 다음에는 더 많은 곳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레이션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고 무엇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게 더더욱 기뻤습니다. 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기존 안내판이 어려운 말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어린이용 QR코드를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른들도 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했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이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이제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것 같아서 좋았고 태계 선생이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말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이 일을 실천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어린이용 문화재 QR코드가 어린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어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른뿐만 아니라 어른 저희들도 사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피드백도 주고받고 모든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사회를 변화시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4학년 때부터 이 활동을 할 수 되었습니다. 있어 너무 자랑스럽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함께하고 도움을 준 친구들과 선생님, 시청 관리자들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심사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거기 하울리 꺼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임천각, 도산서원, 병산서원, 화해마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이 영상들 중에서 다른 어린이들에게 꼭 이 영상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4개 중에서 그리고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4개의 문화재 중에서 모두 다 가치가 같기 때문에 모두 다 보라고 한번 설득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어떤 거는 가치가 높고 어떤 거는 가치가 낮은 게 아니라 모두 다 가치가 높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5학년이죠? 네, 작년부터 쭉 해오셨는데 저도 저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을 더 의미 있게 봤습니다. 선생님이 작년부터 열심히 해준 여러분들께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처음에 왜 어린이 문화 체험 누리집이나 그 다음에 각 시도별 문화재 설명 누리집에 어린이용 이 설명이 부족할까 이런 걸 문제로 제기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활동 내용을 보니까 그 현장에 안내판에만 QR코드를 붙여 놓으셨어요. 많은 전국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어린이 문화대청이나 시도별 문화재 설명 누리집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왜 그게 빠졌을까요? 어디 박찬희 학생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문화재 직접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 직접 현장에 문화재 안내판에 부착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라 아직 4곳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차차 나아지면서 그 사이트에도 QR코드나 영상을 나올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곳에 QR코드를 부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까투리 팀 발표 들으니까요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 중심으로 모든 게 이렇게 이런 표지판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민선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활동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1학년들이 처음에 개선안을 만들었을 때 원래 기존의 안내판이 더 쉽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왜지?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청중 질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온 게 없어서 심사위원 질의를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심사위원님들 질문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발표를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오대산 월정사하고 상원사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그 설명이 상세하게 안 돼 있고 좀 어렵다는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그러던 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깜짝 놀랐고 처음에 그 문화재 설명을 이렇게 알기 쉬운 언어로 바꾼 것도 좀 참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랐던 게 여러분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러니까 새로 고친 그 설명에도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서 놀랐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한 번 더 이렇게 진전을 시키려고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혹시 그런 예상치 않았던 반응이 나왔을 때 그걸 다르게 바꿔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같이 토론하면서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열심히 했던 뭐 대표적인 학생이 한 명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1학년들은 글자 자체를 읽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어떤 애는 그냥 친구가 이렇게 붙여서 나도 따라 붙였고 어떤 애는 그냥 글 읽기 싫어서 아무데나 붙였고
첫 번째 있으니까 멋져서 붙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첫 번째 모둠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